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여자. 층마다 두 집씩 마주보는 구조로 겉은 낡았지만 교통과 인프라가 좋아 은근히 인기 있는 곳이었다. 이삿날 여자는 궁금해 물었다. 앞집에는 어떤 분들이 사세요? 아, 앞집은 비어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층만 비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상했지만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새벽 모두 잠든 시간. 콩, 콩.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뭐지? 우리 층엔 나밖에 안 사는데 위층인가? 약 1시간 동안 계속되는 소리.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쿵쿵거림. 견디다 못한 여자는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다. 205호인데요. 새벽마다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누가 문을 계속 치는 것 같아요. 복도에서 계속 울리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아, 네. 주인은 시켜볼게요. 괜히 위험하니까 문은 열지 마세요. 그날 이후에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쿵쿵 소리. 예민한 잠에 시달리던 여자는 점점 지쳐갔다. 며칠 뒤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들. 혹시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 들으셨어요? 전 거의 매일 잠을 못 자요. 소리? 난 못 들었는데. 전사층인데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대답들은 하나같이 어긋나 있었다. 왠지 모를 기분 나쁜 느낌에 여자는 조금씩 무서워졌다. 그리고 그날 새벽 콩콩콩 여자는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 순간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레 도어뷰 너머를 들여다본다. 아, 깜짝이야. 왜 불이 켜져?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여자는 뒷걸음질 치고 만다. 다음 날 여자는 부동산에 찾아갔다. 앞집에 누구 이사 왔나요? 새벽에 복도 불이 켜져서요. 앞집이요? 거긴 빈집이에요. 누가 층수를 헷갈린 걸 거예요. 괜히 위험하니까 문은 열지 말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아랫집 할머니. 여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다 알면서도 또 사람을 들이다니. 네? 몇 년 전 그 앞집에서 아이가 하나 죽었어. 친아빠와 새엄마에게 버림받은 채 며칠을 떠돌다. 새벽 시간 죽기 직전에 몸으로 겨우 그 집을 찾아왔지. 부를 힘도 없이 문 앞에 서서 그저 계속 두드리기만 했어. 하지만 그 집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 후로 아니야, 절대 밖을 보지 마. 궁금해도 보지 말고 문은 절대 열지 마. 알았지? 할머니 말해주세요. 할머니! 새벽 3시 또다시 시작된 소리.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린 여자는 겁이 났지만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시간은 새벽 3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다. 여자는 또다시 도어뷰 너머를 들여다본다. 바로 앞에서 나는 소리야. 맞아.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그때 아줌마,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마 매일 큰 소리가 나고 아이가 우는데도 앞집에서도 방관했던 모양이야. 그날 새벽에도 앞집에서 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날마저도 그랬던 것 같아. 그의 엄마 봤어? 엄마요? 그의 엄마 못 본 거야?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그의 친엄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매일 그 집으로 찾아갔다. 지발로 나간 애를 어쩌라고요? 우리도 찾고 있으니까 다시 오지 마세요. 문전박대에도 여자는 매일. 내가 죽였다 왜? 어쩔래? 그러다 쟤는 어쩔 거야. 언제까지 여기나 둘 순 없잖아. 상황 봐서 어디 바다에 던지던가 땅에 묻던가 조금만 있어봐. 소리가 그친 새벽. 여자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가 도어뷰를 들여다본다.
야, 너 죽고 싶어? 그런데 나 혼자는 안 죽어. 애기 엄마는 그의 아빠와 새엄마를 모두 죽이고 방관했던 사람들도 모두 죽여버렸어. 꼬마 아이가 죽은 4시가 지나면 아이 엄마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어. 그 자리에 굳어버린 여자. 그리고 이번에도 구경해? 네가 같이 죽인 거야. 절대 남의 불행을 훔쳐보지 마.